때는 17세기 말 네덜란드의 한 조선소. 이곳에 배를 만들고 있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표트르 미하일로프. 하지만 그의 진짜 정체는 러시아의 차르 표트르 1세. 훗날 표트르 대제라 불리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왜 왕의 신분을 숨기고 조선소 노동자가 되었을까요? 그 대답은 바로 러시아를 유럽의 강대국으로 만들고자 했던 그의 꿈과 열망에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러시아 전체를 뒤바꾼 황제의 기발한 유럽 유학기와 개혁의 여정을 따라가 봅니다. 표트르는 1672년 러시아 로마노프 왕조의 후계자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그의 유년기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사망했을 때 그는 겨우 4살이었고 10살에 이복형 이반 5세와 공동 차르가 되었지만 진짜 권력은 그의 손에 없었습니다. 이복 누나 소피아가 궁정 근위대인 스트렐치의 반란을 이용해 섭정으로 권력을 잡은 거죠. 어린 표트르는 모스크바 교회로 쫓겨나 숨죽인 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가 오히려 그에게 절호의 기회가 됩니다. 전통적인 차르 교육을 받지 못한 그는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자랐고 유럽에서 온 상인들과 가까이 지내며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경험합니다. 군사 전술, 항해술, 조선술 등 유럽의 선진 기술은 젊은 표트르에게 러시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주었죠. 그러던 1689년 소피아가 또다시 반란을 시도하자 성인이 된 표트르는 신속히 이를 진압하고 실권을 장악합니다. 그리고 러시아를 변화시키기 위해 야심찬 계획을 세우기 시작하죠. 1695년 표트르는 흑해의 진출로를 확보하기 위해 오스만 제국의 아조프를 공격합니다. 하지만 결과는 참담한 패배였습니다. 이유는 해군이 없었기 때문이었죠. 그는 즉시 함대를 짓고 해군을 창설합니다. 그리고 이듬해인 1696년 아조프를 점령하는 데 성공하죠. 그러나 표트르는 여기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이 전쟁으로 오스만 제국의 실력이 만만찮음을 깨달은 그는 더 큰 결심을 하게 됩니다. 러시아를 진정한 강대국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유럽의 기술과 지식을 배워야 한다고. 이때부터 차르의 비밀 유학이 시작됩니다. 1697년 표트르는 250명으로 구성된 대사절단을 꾸렸습니다. 이들의 공식 목표는 오스만 제국을 견제하기 위한 동맹 구축이었죠. 그러나 표트르의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서유럽의 선진 기술을 배우는 것. 그는 신분을 숨기고 미하일로프라는 가명을 사용했는데요. 하지만 얼마 못 가 정체가 들통나고 맙니다. 그의 키가 무려 2m가 넘었거든요. 당시 유럽의 평균 키가 160cm였으니 어딜 가든 눈에 띌 수밖에 없었죠. 그래도 표트르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가 진짜 원한 건 특권이 아니라 지식이었으니까요. 프로이센에서는 대포 조작 기술을 배웠습니다. 네덜란드에서는 동인도 회사의 조선소에서 목수로 일하며 배 만드는 과정을 몸소 익혔죠. 암스테르담의 화가들에게 배를 그리고 애칭하는 법을 배웠고 의사에게 해부학을, 과학자에게는 혈액순환을 연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어 영국으로 건너간 그는 왕립해군 조선소에서 연구를 계속했고 공장, 학교, 그리니치 천문대를 견학했으며 의회 회의에도 참석했습니다. 이 여행을 통해 표트르는 러시아가 유럽 열강에 비해 얼마나 뒤떨어졌는지 뼈저리게 실감했죠. 그리고 결심합니다. 정치, 군사, 문화 등 러시아의 모든 것을 변화시켜 서유럽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이후 귀국한 표트르는 곧바로 개혁에 착수합니다. 제일 먼저 반란을 일으켰던 스트렐치 부대를 해산하고 신식 정규군을 창설했죠. 또한 발트 함대를 조직해 해양국가의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행정개혁도 단행합니다. 귀족의회인 보야르두마를 폐지하고 관등표를 제정해
혈통이 아닌 공로에 따라 관직을 부여했죠. 이는 능력만 있으면 누구나 관료가 될 수 있는 혁명적 제도였는데요. 그 덕분에 러시아의 대문호 푸시킨의 가문도 흑인 노예 출신에서 귀족이 될 수 있었습니다. 생활 문화에서도 서유럽의 방식을 적극 도입합니다. 표트르는 정교회 특유의 긴 턱수염과 옷길이를 짧게 자르게 하고 대신 유럽에서 보편화된 콧수염은 장려했으며 서구의 요리사를 들여와 그들의 식음료를 전파했습니다. 학문과 문화 발전에도 힘썼는데요. 아라비아 숫자와 율리우 수력을 도입하는 한편 복잡한 키릴 문자를 간소화하고 젊은이들에겐 유럽 유학을 장려했죠. 그리고 가장 상징적인 사업을 시작합니다. 바로 새로운 수도를 건설하는 것. 1703년 대북방 전쟁 중 스웨덴으로부터 점령한 네바강 하구 늪지대. 표트르는 그곳에 새로운 도시를 짓기 시작합니다. 도시 이름은 상트페테르부르크. 스웨덴어 상트와 독일어 페테르부르크가 합쳐진 이름이죠. 이는 서구로 난 창이라는 표트르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는 러시아 전역의 석공을 이곳으로 불러들이고 유럽 기술자를 초빙해 도시를 설계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통나무집에 머물며 도시 건설을 감독했죠. 그로부터 9년 후 도시가 완공되자 표트르는 수도를 모스크바에서 상트페테르부르크로 옮깁니다. 전통과 정교회 문화에 갇힌 내륙 도시 모스크바 대신 유럽을 바라보는 해양 도시가 러시아의 심장이 된 겁니다. 1700년 표트르는 또 다른 도전에 나섭니다. 발트해로 향하는 교역로를 열기 위해 당시 최강국이던 스웨덴과 전쟁을 시작한 거죠. 이 전쟁은 무려 21년간 지속됐습니다. 표트르는 때로는 조선소에서 막리를 하고 때로는 장교 복장으로 전장을 누볐으며 때로는 군함에서 지휘했습니다. 황제임에도 그는 전쟁의 모든 현장에 있었죠. 그 결과 1721년 미스타드 조약으로 발트 해연안을 확보하며 러시아는 해양 강국으로 부상합니다. 전쟁의 승리를 기념해 원로원은 표트르의 칭호를 차르에서 황제로 변경했는데요. 이로써 러시아 제국이 공식적으로 선포되었죠. 그리고 1725년 표트르는 52세로 생을 마칩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유산은 지금도 러시아 곳곳에 살아있습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와 러시아 해군, 근대 행정제도와 문자 개혁, 그리고 무엇보다 열정적으로 배우고자 했던 지도자의 자세입니다. 2미터가 넘는 거구의 황제가 조선소에서 막리를 한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러시아를 세계 무대의 중심으로 올려놓겠다는 것. 그리고 그는 그 목표를 이루어냈습니다. 늪지대에서 건설된 상트페테르부르크는 200년 넘게 러시아 제국의 수도로 기능하며 유럽의 강대국이 되는 발판이 되었죠. 표트르가 유럽 순방에서 배운 건 기술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국가를 이끄는 지도자가 어떤 자세로 변화를 추구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교훈이었죠. 지도자가 권위의식을 버리고 몸소 배움을 실천할 때 비로소 진정한 변화가 가능하다는 것. 그것이 표트르 대제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